재난안전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좀 표현을 했어요. 어차피 뭐 레이더의 사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는 중에서 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 레이더. 뭐 되게 좀 거창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재난 쪽에서 쓸 거는 뭐가 있을지를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맞는 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교육을 계속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송신 방식에 대해서, UWB 레이더, 그다음에 그냥 펄스 레이더, 또 하나는 이제 CW 혹은 FMCW 레이더. 이렇게 이제 큰 그 레이더의 범주 상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음, 뭐 레이더 기술 해가지고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레이더의 정의해서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송신파 송신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을 해서 속도, 거리, 각도를 검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기본적인 파라미터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송신파형의 방식으로는 CW 방식 하나 더 있는데, 이제 FMCW. 예. 그래서 요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FM 방식은. 예. 그래서 FMCW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펄스 레이더. 펄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펄스 코헤런트 방식하고 IRUWB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침투 깊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또 해요. 이제 조금 더 내려갔지만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아마 대부분이 재난안전 쪽에서는 그 GPR이라는 그라운드 페넌트레이팅 벽면을 투과하거나 지면을 투과하는 레이더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 좀 하게 될 건데요. 그 이유도 이제 조금 얘기를 드려보기는 할 겁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고요. 뭐 CW로, FM CW로도 가능은 해요. 주파수를 낮춰야 되는데, 이 낮추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밴드위스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밴드위스가 넓어야, 우리 예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만, 다시 써보면은, 이게 이제 그 거리 해상도 해갖고 델타 R이 두 배의 밴드위스 분의 빛의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넓어야지만 이 거리 해상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낮은 주파수를 써야 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놨죠. 전제를 해놨죠. 근데 낮은 주파수 상에서는 밴드위스를 넓게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파수가 낮으니까. 그 얘기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뭐 여튼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신 방식별로 이제 속도, 거리, 전력, 구조, 단순, 뭐, 구현 난이도, 정밀도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뭐 실상 이제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좀 복잡도는 높은데요. 복잡도 높은 거는 그만큼 우리가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파라미터들이 복잡성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또 한번 드리지만, 요 레이더 비즈니스는 좀 단순화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 수요자들, 이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용성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검토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를 합니다.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펄스 방식, IRUW 방식이 있는데 요 펄스 방식 같은 경우는 그 TOF 방식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거리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밀리미터 1cm 언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밀리미터 단위예요. 근데 요 펄스 방식이 현존하는 그 주파수가 60기가이고요. 그 다음에 요 IRUWB 같은 경우는 이제 6에서 10기가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칩이요. 지원되는 칩이. 그래서 요
둘 중에 그러면 만약에 붕괴 현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한다면 요걸 써야 되거든요. 낮은 주파수. 왜냐하면 이 높은 주파수들은 기본적으로 직진성이 강해요. 그리고 감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신호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저렇게는 해볼 수 있죠. 여기다가 앰프를 달아요. 예, 파워 앰프를 센 거를 달아가지고도 한번 침투를 시켜볼 수는 있는 거죠. 침투 깊이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뭐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가지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여튼간에 이 송신 방식별 특징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 IRUWB나 이제 펄스 방식은 이제 10m 대략적으로 10m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송신 방식에는 이제 연속파, 펄스파가 있고 지원되는 주파수 대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칩 IC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원되는 IC를 위주로 5.8기가도 지원하는 요 10기가도 지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요 대만 업체이고요. 요 24기가는 이제 인피니언하고 실리콘 랩스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요 인디라는 그 반도체 회사로 합병은 됐는데요. 그 회사에서 24기가를 좀 취급을 해요. 24기가, 60기가, 120기가, 240기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요. 모듈 중에서는 이제 RF빔사하고 이노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저희가 RF빔사를 취급을 하니까 하여튼 요 그 레이더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있고요. 60기가도 이제 칩이 TI사가 있어요. 77기가도 마찬가지고. 그 TI사는 요 60기가하고 77기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요 60기가 다른 회사들도 좀 몇 군데 있어요. 중국 회사들도 좀 있고요. 음, 자, 하나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요 60기가 쪽이요. 좀 활성화가 많이 될 겁니다. 레이더 쪽으로도. 센싱이 잘 되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주파수 역을 지금 더 넓게 확장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몇 주 전에 공청회를 했을 겁니다. 주파수의 개선 사항이나 민원들, 이런 것들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좀 했었고요. 뭐 여튼 간에, 이런 이제 칩들이 있다라는 거, 펄스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60기가하고 7에서 10기가. 요게 이제 그 노벨다사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UWB 칩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예.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제 활용도도 이제 막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이제 일단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이제 칩 회사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칩 회사가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하고 조금 그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느냐. 여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벨다사도 이제 그런 쪽을 좀 계속 진행을 하겠죠, 이제 앞으로. 자, 전파의 성질로서는 제 직진성, 반사성, 굴절성, 간섭성, 회절성을 가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 같은 경우 그 LOS, 라인 오브 사이트, 좀 보여지는 곳에서의 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뭐 위치를 파악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있죠. 우리 재난 지금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붕괴 현장, 붕괴 현장 같은 데서는 솔직히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센싱 되게 좀 정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호가 막 여러 가지 반사체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침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앰프를 착용하는 거예요. 앰프를 장착을 해가지고 쏴서 그 다음에 안테나의 이득 특성을 좀 강하게 높여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난 현장에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파법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진성은 이제 전파가 직진하는 성질.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사도가 반사도가 있는 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반사도가 강합니다. 굴절성은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런 성질들이 강해지고요. 간섭성은 뭐 다 다른 주파수, 여러 주파수들이 다 같고요. 그다음에 회전성은 주파수가 낮으면 회전성이 높아요. 뭐 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 물하고 산소 분자에 의해서 물하고 산소 분자에 의해서 감쇄를 받아요. 감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 현상. 예, 감쇄. 그래서 감쇄가 나타나게 되는데 10기가 이상부터 감쇄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요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어 로스를 받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Y축 한번 보시면 dBm per 킬로미터이거든요. dBm per 킬로미터. 그래서 이 dBm per 킬로미터라는 얘기인 것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그 실제 산업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대략적으로예요. 200m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잘 해서 하면 1km까지도 보여지는 그 응용 분야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200m 내예요. 예, 200m 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투과 특성을 한번 네트워크 분석기, 요거 이제 선로의 특성들, 예, 통과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벽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3GHz에서 3.7GHz 그 대역에서 그 송신 신호를 쏴가지고 수신이 얼마나 되는가, 즉 S21 특성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리창, 콘크리트 벽, 그다음에 콘크리트 벽 2, 예, 이제 소화전 철문이 부착된 상태에서 8cm, 요 두께가 24cm 두께에서 주파수를 낮춰서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값이 4dB. 이거 로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4.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dB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근접거리에서 측정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예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네요. 요 지금 예외사항이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요 송신 안테나 이득 특성까지 좀 확인이 됐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S21 특성은 4dB. 즉 24cm 두께에서 요 주파수로 우리가 했을 때 4dB 정도의 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투과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무하고 이런 것들은 좀 투과가 잘 되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조금 뭐 실제 업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디서 그럼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해야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런 테스트들을 해서 데이터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뭐 투과 특성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60기가 가지고 해봤더니 로스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18cm 벽면에서 48dB니까 상당히 로스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측정하는 그 네트워크 분석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좀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보실 수 있고요. 뭐 장애물이 없을 때, 고무일 때, 나무판일 때, 동판일 때, 즉 매질에 따라서 투과 특성은 달라진다라는 거. 예. 일반적인 재질 뭐 케이스, 플라스틱 같은 건 잘 통과를 하죠. 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골판지, 뭐 철문 이런 것도 철문이랑 벽면이랑 이런 것들은 잘 투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R이 먼저 나오는데요. 원래 이 GPR은요,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팅 레이더라고 해서 그 지면을 투과시키거나 이 벽면을 투과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기본적으로 레이더 방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이 재난 레이더에서 조금 부각을 시키느냐? 예, 투과가 되니까요. 예. 그 건물 자체가 대부분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가 붕괴가 됐을 때 철근이랑 막 많은 그 구조물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낼 때 이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요 GPR로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파워앰프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벽 투과 혹은 지면 투과 탐사 레이더는
10메가에서 5기가 사이의 주파수 해역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이용을 해서 예, 묻혀 있는 타겟, 물체가 뭔지 그래서 되돌아오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 지하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반사파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형태로 보여요. 거의.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리플렉션 되는 거, 입력되는 거 차이 값을 두고 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 사진은 뭐냐면은 이 안에 이제 철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몇 센치 단위로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야? 자인가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아파트 무너졌다고 했었나요? 광주인가? 예. 그 내부의 철근을 개수를 속인 거죠. 철근 덜 넣죠. 예. 이게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금속이기 때문에 돈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절감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위험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감독관들이 쭉 그 감독을 해야죠. 검사를 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GPR은요, 펄스 방식을 일반적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예. 그 에트리에서 아마 FMCW 방식으로도 한 이제 사례는 있어요. 근데 파워앰프가 많이 지금 높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은 있지만 쓸 수는 있다라는 거. 대신에 낮은 주파수를 좀 써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낮은 주파수를 써버리면은 대역폭을 할당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 문제가 좀 생겨요. 여튼 간에 펄스 제너레이터 있고 타이밍 서킷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언제 나갔는지 확인을 해서 수신단 들어올 때 그거 맞춰가지고 비교기 이용을 해가지고 예,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하나 큰 거 하나 보였는데요. 요런 제품, 예, 요런 제품에서 매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조금 계속 테스트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실제 이 GPR을 운영하기는 초심자가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렵다,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예, 요게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쳐보셔도 되는데 GPR 탐사 업체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이 GP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땅속 아니면 이 벽면에 매설된 것들을 탐지하는 그 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런 거 있죠. 그 싱크홀도 마찬가지인데요. 싱크홀도 우리 되게 어렵다고 해요. 예, 되게 어려운 이유는 그 지면의 상황이 너무 이제 반사파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파형들 자체들이. 실제 육안으로 분별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탐지해서 그 전 상황하고 지금 현재 측정된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이 비교 데이터의 패턴들이 달라지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탐지를 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싱크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철근 감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레이더 방식도 있고 전자유도 방식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 요런 것들 보세요. 요런 것들. 이제 반사파들인데요. 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주파수에 따른 침투 깊이를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주파수에 따른 침투 깊이. 뭐 동일한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뭐가 달라져요? 침투 깊이가. 이 침투 깊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 땅 지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면에서 안에까지의 그 투과되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깊으면은 좋겠죠. 체크하는데. 예, 그래서 200메가일 때는 8m까지 지금 깊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뭐 대략적으로 송신파형의 세기가 얼마라고 좀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다 앰프를 써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주파 대역 선정할 때하고 고주파 대역 선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정 시 장단점들은 존재를 하는데요.
저주파 대역을 선정하면은 측정 거리가 좋고 설계도 용이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커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안테나 사이즈부터요. 안테나 사이즈부터 예, 주파수가 낮으면은 요 안테나 키 크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예요. 사용 안테나의 그 길이는요. 안테나 설계가 어려워진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단점으로는요. 근데 이제 고주파 선정 시에는 높은 정밀도와 해상도를 가질 수 있고 제품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측정 거리는 대신에 짧고 설계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파도 높아지니까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요 중간 대역을 선정하죠. 대략적으로 1에서 2기가 사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대역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취급하는 레이더가 있는데요. 그 엑선 레이더라고 있어요. 엑선 레이더는 조금 이것도 그 노벨다사 제품인데요. 유일무이하죠. 그 실제 우리 방금까지 보았던 이런 제품 안에는요. 트랜지스터 레벨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칩이 없어요. 칩이 지원하는 칩 자체가 GPR 지원용 칩이 없기 때문에 이 조금 획기적인 거죠. 이 노벨다사에서는 저 넓은 대역을 그 커버를 할 수 있게 이게 실제 커버하는 범위가 얼마냐면 400메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입니다. 예, 단일 대역으로는 이제 조금 잘려서 이야기가 되는데 로우 밴드라고 하는 밴드 대역에서는 400메가에서 4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밴드는 800메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용도는 틀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낮은 주파수요. 400메가에서부터 4기가에는요. 이 GPR 용도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800메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 쓰는 거는요. 그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메디컬 이제 사람한테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조직 같은 거는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엑선 레이더인데 뭐 그 원치파 시켜서 드론 같은 데도 좀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다가 파워앰프 달아서 실제 공기업들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드론 이용을 해갖고 날려서 이제 제품 그 침투하는 것들. 예. 그래 저런 데도 응용을 할 수 있는데 댐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의 그 균열이나 뭐 이런 것들 탐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드론이 좀 핫할 것 같아요. 예, 전쟁 지역 같은데 드론 띄워가지고 이 안에 지뢰 매설돼 있는지 확인하면 좋잖아요. 예, 여기다가 뭐 딥러닝이나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도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엑선 레이더, 여기 안테나부가 있고요. 안테나.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나가는 그 전압은 볼테이지로 1볼트가 나가고요. 그리고 저전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네,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100만 원대가 넘으니까요. 요 모듈 자체는 더 비싸고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엑선 레이더에 메디엄 밴드하고 로 밴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0에서 10기가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400메가에서부터 4기가까지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라는 거, 원칩이다라는 거 좀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리시버에서는 이제 이렇게 식으로 그 수신 감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업파형이에요. 신업파형은 시간 영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로 밴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미디엄 밴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10기가 대역까지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GPR은요, 그 실제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뭐죠? 등록만 해요.
이런 기기를 샀다? 이런 식으로 이 기기가 동작한다라는 거 등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 인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파형 자체는 펄스 파형이 이렇게 송신이 된다. 이걸 수신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건 주파수에 따른 이제 이렇게 펄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측정용 레이더 있는데요. 뭐 물을 높이를 측정을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인 거고요. 근데 그 송신 방식은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뭐 FMCW 방식을 써볼 수도 있고요. 그 펄스 방식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MCW 방식은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것들이 그 RF 빔사의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모듈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 측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레벨 측정을 표현을 했냐면, 쓸 게 뭐냐면, 침수. 또 뭐가 있어요? 적설량. 예, 요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센서는 다 개발을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붙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하나가 또 있는데 유속 센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요. 예. 요 세 개만 있으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커버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높이 매질 종류 사용 주파수 선정인데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게요. 그 60기가 하고 77기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60기가는 좀 악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래 야외 하천 범람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야외 하천용도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77기가를 그 고시를 해놨어요. 딱. 예,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비싸요. 77기가용 그 레이더 방식의 그 수익엔들은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전량 중국산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이거 국내에 77기가 만든 회사가 우리 쪽 용도는 아니고 대부분 저기 그 유량계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낮출 리가 만무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60기가를 열어주지 않을까도 이제 약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0기가는 좀 있어요. 예, 레이더 방식 그 거리계가 있어요. 있는데 잘 사용이 되는지는 조금 불가능하고 요 80기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거리 측정용 레벨 레이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원리 같은 경우는 실제 기본 바닥 깊이 알고 그다음에 물 높이를 측정을 해서 요 부분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반대로 요 그런 레퍼런스를 하나 잡는 거죠. 레퍼런스 잡아서 차오르는 높이를 알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쪽도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그 구매하는 업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엑스원 레이더 있죠? 엑스원 레이더로 이제 이렇게 좀 확인을 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렷하게 잘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실제 싱크홀 분석을 하거나 벽 투과를 하거나 뭐 지뢰 탐지를 한다 할 때 이 GPR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적용 분야는 뭐 안전진단, 지질검사, 매설물 탐지, 뭐 고고학, 군용, 환경. 근데 저희 쪽에서 지금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재난안전 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붕괴 현장 같은 데서 그 엑선 레이더 같은 GPR 레이더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세 가지 형태 요 세 가지 형태는 레벨 측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레벨 측정을 하게 되면은 위험 상황을 예방, 대응까지 가능하죠. 예, 예방 대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붕괴 현장에서 이제 GPR을 사용을 한다. 이제 지하 침수 구간에서는 이제 저희 그 제품이 V-PR 1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요거를 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요 하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희 77기가를 만들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 주파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장비 부분도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그래서 하천범람이 60기가로 조금 할 수 있게 좀 되면은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예, 그러면은 장거리 대응이 가능한 예, 장거리 대응이 가능한 그 레이더를 쓰면 되거든요. 50m 그 저희가 취급하는 예, 레이더가 있으니까요. 예,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폭설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지고 있는 저희 제품이 음, 가능해서 저가로 좀 써볼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좀 장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재난 분야를 조금 나눠야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봤어요. 예, 그래서 그 붕괴 현장 같은 데서는 이제 1에서 4기가 UW 방식이 좀 최선이고요. 예, 10m. 근데 10m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파워앰프를 붙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더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컨셉들은 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구간의 침수 상황들을 알 수 있게는 두 가지 방식을 써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V-PR100C라는 거 하나하고 LD1이라는 거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폭설에는 이제 펄스하고 FMCW를 쓴다 하면은 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석이 문제인데요. 유석이 낮은 유석은 아직은 저희가 개발이 덜 돼서 지금 저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60기가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오는 거는 아마 60기가가 먼저 나올 거예요. 펄스 방식을 이용을 해서. V-PR 200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파수를 선정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범람 같은 데는 77기가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FMCW 방식으로 써야 되고, 권장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7기가로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에는 이제 좀 신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신규 개발. 지금 레이더 쪽에 기회가 되는데, 그 공기관에 납품되는 레이더들이 70% 정도가 이제 외산이에요. 30% 정도가 국산이고요. 수요를 다 못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입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 되는 내용인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안전재난 쪽에서는 주로 쓰이는 게 이제 UWB 방식, 그 다음에 만약에 쓴다면 이제 거리 측정용,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하 구간 침수하고 폭설, 유속, 하천 범람 같은 데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저런 것도 있네요. 그 내부에 요새 최근에 지금 업체 하나가 하고 있는 게 있던데, 그 실내감, 그 지금 불꽃 감지기, 화재 감지기가 무선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재 감지기가 원래 저가인데 고가로 바뀌면서 거기다가 레이더 센서를 집어넣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뭐 요소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하면은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니야, 화재 감지 시에는 이 연기가 되게 많잖아요. 연기가 많으니까 움직임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예, 움직임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레이더 방식이 좀 더 좋죠. 그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가적으로. 뭐,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요. 레이더 설치는 환경적 제약이 좀 많은 편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과성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직진성을 가지고 가는지 그 두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쓸지 어떻게 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60기가 가지고 이제 실내 감시를 해놨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감지도가 조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 제실 감지 같은 데는 10기가, 24기가가 좀 최적이거든요. 예, 투과성이 좀 우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 GPR이요. 벽투과 레이더는 이제 저희도 조금 이걸 단독으로 좀 뽑아서 개발을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전 세계에 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방산용으로 쓰이는 게. 그 GPR 레이더인데요. 그 GPR 레이더를 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그 방 안에, 그러니까 건물 안쪽에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뭐 그것만 돼도 여기에 이제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데에 대한 안이 있으니까 그 GPR로 사용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하시면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GPR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GPR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다 얘기 드렸고, 이 GPR은 저희랑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해보고 싶은 분야이니까. 뭐, 예,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개발에 대해 대한 방향성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어요? 예, 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외에도 이제 안전감지 쪽 하는 게 다 거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 거리를 확인을 해서 물체가 뭔가가 감지가 되면은 알람을 울려준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충돌 방지도 그 개념 중에 하나죠. 안전 감지. 그러니까 위험 구간에 들어오면 알람을 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음,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없어요? 뭐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요번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예, 뭐 저희 회사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취급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세일즈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좋, 이제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해주셔야 다음 세미나 때 좀 더 보강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